안녕하세요. 예, 56강 동물부수 이제 55강부터 시작했는데 56강입니다. 오늘 해야 될 부수는 짐승 발자국 유예요. 예. 55강 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짐승 발자국 유자가 있어요. 이게 요렇게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56강에서는 발자국 유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유자는 어떤 형태를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글자입니다. 예, 앞 55강에서 요렇게 쓴다고 했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비슷한 거 같죠? 네?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시대 때 분들은 짐승 발자국에 보고 어떤 뭐를 판단했겠죠. 지금은 절대 짐승 발자국을 볼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하죠. 볼 수 있으면 어디 들판이나 산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서 짐승 발자국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발자국은 말하자면 농경 사회 이전에, 수렵 사회 이전에 동물과 관계된 그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 발자국 유예요. 그거는 짐승 발자국을 그린 것이다. 말 그대로. 그래서 수족 유지야. 짐승 발자국이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땅에 그려져 있다는 거죠. 네, 하늘에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짐승 숫자 있죠. 짐승 숫자를 55강 때 가축 축자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축에 재밌는 거는 귀와 머리와 발자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축 축자가. 거기에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동물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한 첫 번째 동물이 개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을 나누면은 왼쪽은 가축축인데 오른쪽은 개견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짐승수 할 때 짐승에 개가 들어간 거죠. 요거를 빼면 요게 가축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족, 그러니까 짐승의 발 모양을 유지야. 어디다가 새겼다? 땅에다가 그렸다. 네, 그거를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 발자국 유입니다. 요 글자는 또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이 글자하고 예전에 몇 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이가자하고 똑같습니다. 오이가자하고 짐승 발자국 육자는 차이점은 이거예요. 오이가자는 요렇게 달려 있죠. 요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요렇게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뿔처럼 나오는 걸 빼잖아요. 빼면은 오이가자입니다. 오이는 뭐냐면은 오이의 줄기에 그냥 오이가 주렁주렁 외롭게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자일 때 혼자 있어야 되니까 고아라든지 혼자 있는 거에 많이 쓰죠. 그리고 홀로 있는 동물 중에 여우 호자를 쓸 때 그 과자가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옛날의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짐승 발자국 유하고 오이 가자하고 유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거는 요렇게 변했고요. 쓰는 게 오이 가자는 이렇게 쓰죠. 예, 이거는 오이 가자고 짐승 발자국 유자는 요렇게 변한 거죠. 자, 어떤 형태가 이제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짐승 발자국 유에서 이제 확장되는 글자가 뭐냐면은 날짐승 금이에요. 예, 날짐승 금인데 날짐승 금은 위에 요런 게 있죠. 이게 머리라고 그랬죠. 정수리.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있는 금자가 있죠. 그래서 날짐승 금은 짐승의 뭐다? 총칭이다. 해서 주수총명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용례는 금수죠. 예. 근데 우리 언어 속에 또 있어요.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쓰죠. 근데 그거를 더 낮추면 뭐예요?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욕합니다. 이건 욕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 중에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면은
개보다도 하찮은 놈이다. 아니면 금수만 못한 놈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쓰는 게 금수입니다. 그래서 금자는 설명을 여기가 아니지만 이 금자는 날짐승 금이잖아요. 그리고 숫자는 짐승 숫자잖아요. 요거는 앞에 있는 건 보통 2발 달린 짐승. 요거는 4발 달린 짐승으로 합니다. 그래서 2발 달린 거는 대부분 나는 새 종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발 달린 거는 땅에 다니는 거. 예, 그 물고기는 다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있으니까 물고기 어자를 쓰죠. 예, 그러니까 금수하면은 지상 위에 날거나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을 총칭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금수 위에 있는데 인간이 금수보다 못하면은 욕을 얻어 드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언어에. 그래서 우리는 금수마다도 나으니까 그런 욕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짐승 발자국 유고요. 짐승 발자국 유에는 또 다른 이제 용례가 있어요.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는 한 페이지에 있는데요. 왜 이렇게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짐승 발자국 유에 밭전자, 이게 밭전자죠. 보이기에 이게 정수리 신자입니다. 예, 정수리 신자인데 여기다가 짐승 발자국,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거죠. 짐승에 해서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아마 원숭이하고 관련된 아니면 원숭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긴 꼬리 원숭이 우인데 거기다가 마음심을 더하여 이렇게 있죠. 마음심을 더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음심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부스는 마음심을 찾아야 이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스로 찾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글자를 그리면은 글자가 나오고 그 글자가 부스가 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음심을 더하여라고 한 건 마음심을 찾아야만 옥편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우둔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둔하다, 우매하다, 우롱할 때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 일만 만자예요, 선생님. 그래서 일만만에는 여기 보면 초두변이 들어가요. 초두를 더하여 벌레이며 짐승 발자국으로 사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충야예요. 충야. 그 다음에 종유상형. 그러니까 이게 일만만자는 우리가 여기다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일만만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초두변인데 이게 초두변이 아니죠. 네, 초두면은 식물을 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땅에서 줄기가 나면은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그래서 쌍날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쌍날철이 2개 하나면 이렇게 표현을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2개면은 풀초가 되는데 모양은 풀초예요. 근데 모양은 풀초인데 이게 풀초가 아니라 원래의 소전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이게 일만만자예요. 그래서 요게 초두변이니까 요렇게 그리면은 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짐승에는 손이 없죠. 인간만 손이 있죠. 그러니까 손이 있다는 것보다 뭐 더듬이 내지는 앞발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만만은 그냥 풀초라고 부스를 찾지만 사실은 풀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만만은 벌레예요. 충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만만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두변이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은 손 아니면은 우리 인간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발 또는 벌레 같으면은 더듬이 같은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지하게 많다고 할 때 일만만자를 쓰는 겁니다. 만자의 개념은.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일만만에도 짐승 발자국 유가 있죠. 그래서 단어 2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짐승 발자국 유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해갖고 동몽 오늘 일일 유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